예, 거절을 했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면 천천히 뵙자 싶었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만나 뵙고 점수를 따놓을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결혼하겠다고 허락을 구하러 가더라도 엄청 걱정이었을 텐데 심지어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니 저는 괜히 부끄럽고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라니까 그러네. 우리 엄마는 민선씨 엄청 좋아하실 거야. 벌써 며칠 전부터 유리 뭐 해야 하냐고 고민하시던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임신 먼저 해서 좋아하실 부모님이 어디 계셔. 어머님도 내심 걱정하고 계실지도 몰라. 무조건 반길 거라니까 그러네. 그렇게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예비시댁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호씨 아버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님, 그리고 형수님, 그리고 정호씨, 이렇게 4식구였어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중학생 아이를 둔 형님 4분은 현재 시댁에서 시어머님과 함께 지내신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을 조금 놓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와 같이 지내는 시어머니라면 시집살이도 없으시고 아주 좋은 시어머니일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정호씨가 늘 그렇게 자기 어머니 칭찬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온갖 생각과 걱정을 하며 시댁으로 들어서는 저를 어머니는 참 기쁘게도 맞아주셨습니다.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는지 바쁜데 오라가라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며 제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어머, 듣던 것보다 더 미인이네. 세상에. 너무 예뻐서 의사 선생님인 줄도 모르겠어. 연예인 했어도 될 뻔했네. 솔직히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환대를 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저는 거실에서 먼저 차를 대접받았어요. 식사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탓에 다가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기로 했죠. 형님 되실 분이 제가 많이 궁금하셨는지 차를 내려주시며 저를 힐끗힐끗 보시더라고요. 야, 지영아, 너 부엌에 가봐야 하지 않니? 너 뭐 할 것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 네, 맞아요. 그럼 저는 부엌에 가 있을 테니 필요한 것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그래, 괜히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일 봐라. 민선이 불편하겠다. 형님 되실 분도 다 같이 차를 드시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은 웬일인지 형님 되실 분을 부엌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다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그 상황이 의아하기도 했지만 어머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 탓에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식구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그럼요, 어머니.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그래, 나는 솔직히 정우 제가 여자를 만난다길래 또 어디서 시원찮은 애나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아니, 의사를 만난다 그래서 많이 놀랐어. 내가 자식 흉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 애들이 눈이 그리 높지가 않거든. 애들을 너무 순하게 키웠는지 사람만 좋지 다들 물러가지고 사람 볼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의사 며느리를 데려온다니까 내가 얼마나 기뻤겠어.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큰애도 결혼을 잘했어야 하는데 둘 다 사고 쳐서 결혼했는데 어쩜 이렇게 다른지. 그때까지도 은근히 비교하시는 듯한 어머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엄마, 형수도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내가 뭐라 했니? 하긴 쟤도 지금 속 좀 타겠지. 고등학교도 못 나온 애가 의사 동서를 두게 생겼는데 지 속이 편하겠니? 그러게 못해도 대학은 나왔어야 하는데 심지어 중졸이 뭐야 중졸이. 엄마, 민선씨는 형수 얘기 몰라요. 어머, 그래? 어차피 다 같이 식구들 사이인데 뭐 어떻니? 안 그래? 예비 형님은 주방에 보내놓고 나머지 식구들끼리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형님의 남편 되시는 남편의 형까지 그 말에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참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 둘 다 사고 쳐서 결혼시켰지만 하나는 중졸이고 하나는 의대 나온 의사 선생님인데 둘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
애초에 제가 우리말을 다 알아듣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듣지 않니 예비 형님도 저처럼 혼전 임신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어쩐지 형님 나이대에 비해 조카가 크다 싶기는 했는데 아마 형님은 고등학생 때 임신을 하셔서 일찍 아이를 낳고 기르시느라 고등학교를 미처 졸업하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 남의 집 사정을 그리 자세히 알지 못했고 정우씨도 제게 형님 부부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아서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그 집 사정을 들어보니 두 분이 고등학교 시절 사고쳐서 아이를 낳으시고는 형님은 그 길로 학교를 그만두고 시댁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셨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학원까지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제서야 알게 되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마 형님은 남편이 대학원까지 가는 동안 혼자서 시집살이를 하며 홀로 아이를 키워오셨겠죠. 그럼 형님이 중졸인 게 형님 탓인가요? 그런데도 그런 형님을 중졸이라며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정우씨나 남편 되시는 분도 가만히 계셨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불편한 다가자리가 끝나고 어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방에 있는 식탁에는 이미 한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 많은 음식들을 모두 예비 형님 혼자 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손님으로 간 제 입장이 참 난처하고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예비 형님도 같이 식사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그대로 두른 채로 계속 주방에 서 계셨어요. 저 형님은 안 드시나요? 쟤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음식하면서 간 보느라 배가 불러서 그래. 이따가 애 오면 같이 먹어도 되고.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말라며 수저를 드셨고 저는 불편한 마음인 채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와중에도 다른 식구들은 별다른 내색 없이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은 바로 거기서 벌어졌어요. 어머님이 이것저것 간을 한 번씩 보시더니 드시고는 표정이 구겨지시더라고요. 아니 얘, 너 음식단을 제대로 보긴 한 거니? 이건 시고 이건 너무 달고 이건 왜 이렇게 짜? 네 그래요? 간을 다 보기는 했는데. 음식간은 개인 취향이라지만 먹을 만한 음식을 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한다 싶으셨습니다. 게다가 정말 음식간이 맞지 않으시더라도 고생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참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노발대발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거 처음 한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런 실수를 해? 평소에 잘하더니 하필 오늘 왜 그래? 이게 소태야 뭐야? 이걸 손님 먹으라고 내온 거니? 너 설마 일부러 그랬니? 응? 아니에요. 일부러라뇨. 정말 실수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일부러 그런 거 맞구만. 너 솔직히 말해봐라. 둘째가 의사라니까 배알이 꼴리지, 응? 그래서 상을 이따위로 차린 거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금방 다시 차릴게요. 결국 형님은 식사를 다시 차리겠다며 상을 물리셨고 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이런 날 너한테 못 볼 꼴을 보여줬네. 아니 제가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왜 그러나 몰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좀 그래. 워낙 질투도 많고 샘도 많아서 말이야. 못 배워서 예절도 못 배워 먹었는지 참. 그래도 너는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며느리로 인정하는 건 너 하나니까. 너는 고생할 일 없어. 알겠지?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저는 너무 경악스러워 대꾸할 말조차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식구들을 둘러봤더니 대체 왜 그러는지 둘 다 아무 말 않고 있더라고요. 정우씨는 물론이고 정우씨 형까지 말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그 집안의 분위기가 정말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쳐다보는데도 정우씨는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날선 반응보다 그런 정우씨의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우씨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약자를 배려하고 사람들을 챙기는 이타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 형수가 중졸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집살이를 당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니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남자친구가 맞나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더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자 식구들은 그제서야 놀라는 눈치였어요. 죄송하지만 저 오늘 이만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민선씨,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아가 왜 그러니? 식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이 상했니? 아휴 그러게다 쟤 때문에. 아니요 형님 잘못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다들 형님한테 왜 그렇게 무심하신지 모르겠네요. 정말 형님이 중졸이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의사라고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저도 형님이나 다른 식구들을 잘 모르지만 이 상황만 봐도 그동안 어땠을지 예상이 돼서요. 저는 이런 상황 더는 두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만 일어날게요. 저는 아마 그날 그 자리에서 이미 파혼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입 밖으로 뱉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보고 결혼하면 안 될 집안이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호 씨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그날 그렇게 돌아가 버리자 정호 씨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형님 문제로 불편했을지 몰랐다며 대신 사과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민선씨, 미안해. 그래도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어. 형수도 대신 사과해달라 그러더라. 뭐? 형님이 사과를 왜 하죠? 사과를 받으셔야지. 솔직히 그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보고 나 정말 실망 많이 했어. 근데 어떻게 정호 씨까지 그런 걸 아무렇지 않아 할 수 있어? 그냥 우리 집 분위기야. 형수가 평소에도 워낙 실수도 많고 일을 똑바로 못하니까 엄마가 화내는 게 일상이고 우리가 괜히 나서서 말리면 일만 더 커지지. 형이나 나도 형수 위해서 그냥 두고 보는 거야. 뭐? 그게 정말 핑계가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그런 일 당하면 그건 두고 볼 수 있어? 무슨 그런 비교를 해. 민선 씨한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 애초에 우리 엄마가 형수 무시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똑똑한 민선 씨가 구박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의사 며느리 들인다면 뭔 짓을 해도 다 이해해 주실걸?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실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대한다고 생각했던 정우 씨였고 나를 있는 그 자체로 좋아해준다 생각했는데 그게 다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식구에게 그러는 걸 보니 내가 그동안 알던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싫어하는 걸 알아서 내 앞에서만 그런 모습들을 숨겼던 건지 그동안 제가 까맣게 속고 있었네요. 정우 씨는 나한테는 안 그러실 텐데 대체 뭐가 문제냐며 제 고민을 이해조차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 형수가 시집살이 당하는 건 다 형수가 가방끈 짧고 모자라서 그런 거고 그동안 약자들을 보호했던 것도 일종의 자기 유월주의 같은 거였습니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니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차별 없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던 제가 참 바보였습니다. 그 일로 큰 실망과 충격을 받은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결혼을 하는 게 맞다 싶은데 그런데도 도저히 그런 집에 시집가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아이를 위해 맞는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우리 부모님 같은 가정을 꾸려 아이를 기르고 싶었는데 그런 식구들과 그런 남편을 두고 아이를 키운다면 절대로 아이를 바르게 기를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아빠를 만들어주느니 차라리 미혼모가 되는 게 낫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걸 알면서도 파혼을 얘기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 당연히 결혼할 거라 생각했겠죠. 어쩌면 어머니나 그 집 식구들도 저를 이미 식구라 생각했기에 그런 모습들을 가감없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연 파혼을 얘기하자 그쪽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제서야 자기들 본색을 다 드러내겠다는 건지 저를 찾아와서 미친 거 아니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처음엔 예비 시어머니였고 그 다음은 남자친구, 그리고 그 집 형까지 찾아와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뱃속에 애까지 품어놓고 파혼을 하겠다고? 제정신이면 그럴 수 있어? 그 애 내 애이기도 해. 네 뱃속에 있다고 네 애가 아니라고. 심지어 형님 되시는 분도 저를 찾아와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민선씨,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마음 돌려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식구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생각해야죠. 나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지만 결국 아이 위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냥 다 참고 살다 보면 사라져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도 그런 짓과는 인연을 맺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그 인연을 단호하게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아직 낳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며 자꾸 행패를 부리기에 결국 경찰까지 부르며 상황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도 경찰은 무서운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던 식구들도 점점 뜸해졌었죠.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을 하던가 아이를 내놓으라는 협박에 저는 법적인 조언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친권을 지키려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이 저는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얘기에 그 집안 사람들이 돌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네 딸도 너처럼 그렇게 잘나게 키워봐. 대신 나중에라도 양육비 달라느니 책임지라느니 그딴 소리 하지마. 나야말로 바라던 바야. 나는 절대로 손 벌릴 일 없으니까 혹시나 나중에라도 친권 찾겠다고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제대로 정리해. 남자애가 아니라 딸이라니 별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그쪽 입장에서도 식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괜히 애 아빠 만들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저는 그 집에 돈 한 푼 받을 생각도 없었고 엮이고 싶지도 않았기에 모른 척 하겠다는 그 태도가 더 고마웠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통해 친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면서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와 모든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동안 저는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티고 아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희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파혼하겠다는 큰 결심을 전했던 날 모든 사정을 들으신 부모님은 곱게 키운 딸이 앞날을 망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데도 그런 저의 결정을 탓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제 아이를 그리고 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든든한 가족의 품에서 무사히 예쁜 딸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은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불안도 컸어요. 혹시라도 그 집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애를 데려간다고 찾아오면 어쩌나 싶어서 이사까지 가면서 흔적을 감췄죠. 근데 얼마 뒤에 그 남자 결혼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같은 동료 교사랑 결혼한다는데 그 여자는 그 집의 격풍을 이해하는 여자였나 봅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혹시나 싶어서 철저히 숨겼던가요? 그 집에 무슨 사연이 있던 저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죠. 그렇게 그 뒤로 몇 년이 더 흘렀고 우리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 전문의가 되어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바른 인성의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나만큼 자라 세상을 살아간다면 제 딸아이만큼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